그랄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김현수 작가가 쓴 시절 일기 중에서 한 편을 보겠습니다. 나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2017년 6월 1일 일기입니다. 이 인생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배웠어야 하는 것은 나의 올바른 사용법이었지만 지금까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걸 모르니 인생은 예측 불허,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이런 형편인데도 불운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다 나의 사용법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납득시키기란 정말 어렵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 보니 더 그렇다. 50살이 넘어서까지 자신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무지의 귀결은 역시 남 탓하기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버거운 과제에 도전하는 게 제일 좋다. 일단 우리가 몸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마음의 오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영국 가디언의 편집국장이던 앨런 러브스 리저가 57세의 나이에 도전한 것은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습해서 1년 안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주하는 일이었다. 가디언의 편집국장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결심을 하다니. 그가 쓴 다시 피아노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기밀을 세상에 폭로한 위키리스크 사건, 일본 동북부 대지진, 아랍의 봄, 영국 폭동 사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등의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16개월에 걸쳐 쇼팽의 곡에 도전한 이야기가 일기의 형식으로 실려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피아노를 연습할 시간을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책을 펼쳤다. 나 역시 틈틈이 클래식 기타를 연습하고 있는데 동네 신문의 편집국장도 못 되면서 어찌 된 일인지 하루에 10분도 연습하지 못하는 형편이니까. 더 안타까운 건 십몇 년째 연주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혹시 기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600쪽이 넘는 이 책에는 피아노 연습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다. 아마추어로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도 혀를 내두르는 곡에 도전하는 과정이 영국 언론계의 생생한 뒷이야기와 교차하고 있었다. 숨 돌릴 틈 없는 분주한 일상과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교차 서술함으로써 앨런 러브스 리저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배우는 일의 효용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에 몰두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조깅이나 수영 등에 해당하는 일이 러브스 리저에게는 발라드 1번 연습하기였던 셈이다. 어느새 피아노 연습은 내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었다. 현실 도피라 해도 좋고 어리석은 충동이라 해도 상관없지만 내 몸이 피아노를 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출근 전 20분을 피아노 앞에서 보낸 날은 뇌의 화학 반응이 달라진 것만 같은 강력한 느낌을 받곤 했다. 연습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치 내 뇌가 안정된 것처럼 느껴졌고 앞으로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두 대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기분의 원천이 정확히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신경회로망의 재편임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이 신경회로망의 재편이라는 말은 피아노 연습이 단순히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는 법을 익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부에서도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배우는 일에 더 중요한 효용이 있다. 그 첫 단계는 자기 관찰이다. 세상에는 분명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못하는 것일까? 그건 당연히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 남 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엄청나게 연습했는데도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뭔가를 배우다 보면 지금까지 제 몸을 제대로 움직이는 법을 모르면서 옳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벌써 80여 년 전에 프레더릭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테크닉 내 몸의 사용법에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골프 선수는 골프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자신의 신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항상 어떠한 감각, 경험, 느낌을 동반하는데 습관적 사용이 평생 쌓였기 때문에 그는 이 경험에 익숙하다. 더 나아가 그 익숙함으로 인해 감각 경험은 옳게 느껴지며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반복하는데 상당한 만족을 느낀다. 그러므로 공을 잘 치려고 할 때 골프채를 휘두르며 공에서 눈을 떼는 것은 물론 다른 잘못된 습관적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을 불러오는 감각 경험이 익숙하고 옳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은 옳게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애쓰는 일을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함이라고 부른다. 함, 즉 doing. 이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습관이 되어 자신에게 익숙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뜻한다. 피아노 연주에 빗대자면 손가락 사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은 옳다고 느끼며 계속 연습하는 일이 그렇다. 이런 건 선생이 교정해 주기 전까지는 고칠 수가 없다. 고집스러운 둔재의 불행, 어쩌면 인간 모두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속한다면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피아노 연주에 쏟아 부어도 실력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법은 자신은 옳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는 일. 알렉산더 테크닉의 용어로는 undoing이다. 이건 함을 하지 않음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이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부정하면 undoing에 이를 수 있다. 즉 우선 습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보고 나만은 옳게 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여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undoing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렉산더는 습관적으로 행하던 행동의 진행 과정 하나하나에 깨어 있을 것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다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근사한 콘서트장에서 완벽하게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오늘 연습하는 부분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습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행동에 몰두하는 일이 배우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피아노에 설명돼 있다. 나이가 들어 악보 외우는 일에 곤란을 느끼던 러스 브리저는 신경행동학 연구의 선구자인 레이 돌란을 찾아간다. 그는 나이 든 사람들의 학습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신경세포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기존의 신경세포에 달라붙은 촉수의 수가 늘어나죠. 이 촉수를 전문 용어로는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가 새싹처럼 늘어나고 뻗어나가면서 다른 세포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부를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실험이 끝난 피실험자의 두뇌를 스캔하면 이전과는 차이점이 명확히 보일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손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피질이 더 커지고 두꺼워져 있겠죠.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 육체적으로 뭔가를 새로 배울 때에는 반드시 언두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건 지금까지 제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잘못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만은 옳게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걸 인정해야만 제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덕분에 늘 목표를 이루지 못해 남을 탓하는 삶에서 벗어나 과정에 몰두하며 매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 이때의 언두잉이란 어떤 것일까? 그건 아마도 습관적으로 안주하고 있던 익숙한 생각, 자신은 옳게 알고 있다는 그 느낌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인 일을 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사를 판단할 때는 어떨까? 그때의 언두잉이란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서 시작된 질문은 마음의 문제로 뻗어나간다. 결국 나를 제대로 사용하는 일은 이런 물음에 대답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017년 6월 1일 김연수 작가가 시절 일기라는 그 일기장 한 장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의 사용 설명서, 나의 올바른 사용법, 거기에 대한 자기의 그 생각을, 깊은 생각을 여기에다가 따박따박 적어놔 봤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여러분 본인의 몸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doing입니까? undoing입니까? 어쨌든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기 몸을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랄TV 윤석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